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여러분들 잔다르크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랑스에 가보면 여기저기 잔다르크 동상도 많이 서 있고, 잔다르크 그러면 나라를 구한 구국의 여성, 아주 신급 같으시피 했는데, 사실 잔다르크가 이렇게 일반에게 대중에 알려진 것은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 들어와서요. 그전에는 뭐 묻혀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 국가적인 상징 비슷하게 잔다르크가 이제 등장하는데, 잔다르크가 한 이야기나 또 행적을 보면은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누구를 도와서 샤를 7세를 도와가지고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 잔다르크는 문맹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의 처녀였는데 이제 쭉 나왔는데요. 그때 이게 백년 전쟁 때 굉장히 프랑스가 궁지에 몰리고 있었죠. 그 궁지에 몰리고 있었는데 몰려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정통성 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진짜 프랑스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던 사람이 영국을 정복해가지고 거기 왕이 됐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출신이니까 우리 선조가 바로 이 프랑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프랑스 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영국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정통성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 왕하고 그 두 나라의 전쟁이 정통성으로 시작된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잔다르크가 활약했던 그 당시가 뭐냐니까 굉장히 이 프랑스가 궁지에 몰려있던 때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또 정통성 문제인데, 프랑스에는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국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랭스라는 곳에서 대관식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대관식을 안 하면은 프랑스 왕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프랑스 왕들은 항상 지금 샴페인 지방인데, 샹파니아 지방인데, 랭스라는 데가, 거기에 가서 대관식을 하고 파리로 돌아오죠. 근데 이 랭스라는 도시가 영국군에게 점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를 7세가 프랑스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 못하니까 국민 여론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때 잔다르크가 등장을 해서 뭐 이렇게 고민하느냐. 랭스에 가서 대관식을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영국군에게 점령당해서 어떻게 랭스를 가느냐 했더니 저에게 갑옷과 군대를 주십시오.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영국군을 뚫고 랭스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국국의 영웅으로서 이제 일반에게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잔다르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은 나라마다 대개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유관순 열사도 3.1운동 때 옥중에서 생명을 빼앗기죠. 근데 보면은 나라를 구한 열사, 여성, 잔다르크 같은 상징된 인물들을 보면 대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찍 젊은 나이에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목숨을 잃은, 화형을 당한 나이가 19살 때였어요. 19.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그때 생명을 잃은 것이 17살 때였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나라와 종교와 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열사들이 나라마다 대개 있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 가운데 인도에서는 락슈미 바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이 인도 곳곳에 동상이 서 있어요. 이 인도가 영국 지배를 받았죠. 영국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냐면은 왕국들이 영국이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 파키스탄 지방만 빼놓고도 약 565개의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을 그냥 두고 영국에게 협조하는 조건으로 그걸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이 하는 일은 왕국과 왕국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하는데, 락슈미 바이라는 사람은, 이 여성은 왕비예요. 그래서 라네 왕국의, 잔시 왕국의 왕비였는데, 왕이 일찍 죽죠. 일찍 죽어가지고선 여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아이도 갓난아기도 하나 있고. 근데 1857년에 세포이 항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세포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영국인이 인도를 지배할 때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인구가 전부 합쳐봤자 한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거대한 영국을 통치하려면 영국에서 군대를 데려와봤자 100만 대군을 데려옵니까? 아니면 10만 대군을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게 뭐니까 한 방법이 뭐냐?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채산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너희들이 영국을 지배하는데 세금만 우리한테 바치고 세금과 충성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뭐냐니까 군대도 너희들이 알아서 뽑아가지고 용병을 쓰고 뭐 돈 버는 것도 너희 자유해서 동인도 회사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일종의 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에서 군인들 뽑는데 현지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 사람을 데려올 수 없고. 그래서 인도인으로서 그 동인도 회사를 위해서 싸웠던 군대들을 갖다 용병이란 뜻으로 세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포기들이 결국은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마어마한 반란이었어요. 그 반란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선 이 왕국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영국 군대가 쳐들어왔죠. 영국 군대 세포기를 다 끌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세포기 항쟁 때에는 전체 세포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반영국 세포기가 있고 그리고 세포기 독립세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킨 세포기와 그러니까 세포기 반란을 진압하는 세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군과 반란 진압세포기들이 이 잔시 왕국을 쳐들어왔죠. 잔시 왕국을 쳐들어왔는데 이 여성이 이 라니가 이 등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업고 그리고 칼을 빼들고 맨 앞장서 가지고 진두지휘해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잔씨의 그 명예가 이름이 그야말로 자자했는데 근데 이 전투 중에서 총알을 맞고 사망을 하죠. 전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도에서의 여성 영웅, 구국 영웅으로서 곳곳에 동상이 크게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폴란드라는 나라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유럽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이 3번 있습니다. 그것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런데 1830년에 거기에 7월 혁명이 있습니다. 7월 혁명이 뭐냐니까 왕을 군주를 샤를 10세라는 국왕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왕을 뽑는 그런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프랑스의 마지막 왕이 되었지만 루이 필립이라는 그 왕을 국민들이 뽑은 그래서 국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는 혁명이 바로 이 1830년 혁명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왕을 쫓아내고 보세요. 1830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혁명의 그 후유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나서 왕정 복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 18세가 다시 왕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인 루이 샤를 10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난폭하게 정치를 한 것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그 자본가들이라든가 그런 특정 세력을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났어요. 국민들이 쫓겨났어요. 국민들에게 쫓겨났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전체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1830년이 전 세계적으로, 전 유럽 쪽으로 어떤 국민들이 일어난 혁명의 가나의 계기가 됐고 또 하나의 중요한 혁명이 뭐냐니까 1848년 혁명입니다. 1848년은 1830년 혁명으로 쫓겨난 왕이 그 다음에 쫓겨난 왕이 다시 이제 누가 들어오니까 루이 필립이라고 해서 마지막 왕이 선출된 왕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왕이라고 선출된 왕이라고 온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민주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루이 필립이 결국은 그 귀족들 내지는 부르주아들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너무 억압적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1848년에 결국은 2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이 완전히 폐지돼 버리고 그때부터는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혁명인데 두 번째 1830년이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혁명이
세계 유럽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하나의 봉기가 폴란드 혁명이에요.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지배당하고 그 전까지 1795년에 그 폴란드 분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폴란드 분할. 그래서 폴란드가 완전히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한테 세 조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1830년에 그 폴란드의 11월 봉기가 벌어졌는데, 이 봉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11월 봉기입니다. 이 11월 봉기에서 누가 활약하느냐 하니까 에밀리아 플라테르라고 하는 리투아니아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폴란드 보시면은 그 위에 발트 3국이 있습니다. 맨 위가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근데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거의 폴란드하고도 피줄도 비슷하고 같은 카톨릭이고, 그래서 그 폴란드가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1795년까지만 해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이었어요. 연합왕국인데 그 동군연합이라고 아시죠? 한 왕을 두 나라에서 퍼스널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폴란드 왕과 그리고 리투아니아 왕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1795년에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을 뽑는데, 어느 나라에서 왕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선 이 두 나라의 귀족들이 엄청나게 아주 세심한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귀족들이. 그게 뭐냐, 약간 왕은 공평한 선거로 뽑는다. 그리고 귀족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거기 이 왕을 뽑는 귀족들에 대해서는 세금도 못 걷고 그 어떤 탄압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얘기해서 귀족들이 만든 의회 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싹 핀 가장 강력한, 그 왕은 완전히 허수아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쭉 흐르다가 한 150년 가까이 흐르니까 왕권을 두고서는 귀족들이 전부 분열할 거 아닙니까? 폴란드는 아무래도 독일 쪽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그 저쪽에서 리투아니아 쪽은 이쪽에서는 또 이게 러시아 세력을 끌어당길 거고, 남쪽에 있는 그런 폴란드 지방의 귀족들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자꾸 외국 외세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망한 것이 처음에는 러시아 끌어들이고, 다음엔 청나라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일본에게 망했죠. 그 식으로 이 폴란드도 바로 외세 끌어들이다가 1795년에 완전히 망했죠. 그때 이제 1830년에 11월 봉기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죠. 바로 그때 그 활약했던 여주인공 하나가 그 리투아니아 여성이었던 에밀리아 플라테르입니다. 이 여성이 리투아니아 의용군을 끌고 맨 전투에 나서가지고선 그야말로 게릴라 전술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그 리투아니아 군대에서 급히 진급을 해가지고 육군 대장으로 진급합니다. 25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육군 대장에 진급한 유일한 여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도 25살에 그 병사를 하죠. 병사를 했는데, 지금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는 여성 영웅으로서 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잔다르크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에밀리아 플라테르가 있고, 근데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 싸운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열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거의 300년 가까이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19세기 말에 그 여성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라덴 아쟁 카르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덴 아쟁 카르틴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한 독립운동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만세 부르는 운동도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신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글을 통한 그런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귀족 출신인데요. 말하면 자바 귀족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길이가요, 그 끝이 굉장히 양쪽 끝이 길어가지고선 전부 이 길이가 미국 길이가 같아요. 그만큼 긴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바로 이 자바섬입니다. 자바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바에 몰려 있는데 그 자바의 귀족 가운데 이 아쟁 카르틴이 이 사람이 이제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귀족 출신답게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성이 당연히 이제 네덜란드 말로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완벽한 네덜란드 말을 구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니까 여류 인사들, 다시 얘기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특히 그 부인들에게 아주 섬세하게 그 편지를 친필로 보내가지고 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왜 역사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이 아쟁 그 카르틴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존재가 됐고 그 상류 사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독립운동가로서도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사람 그 생일이 그 국가 기념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또 한 일이 뭐냐니까 여성 교육을 위해 가지고 학교를 세운 그런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성 교육의 선구자이자 그리고 독립운동의 또 선두 주제로서, 여성 주제로서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의 여성 지도자, 독립 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